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증시라인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제목, 부화내동 대주주 양도세 분산 투자 전략으로 절세하자. 오늘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출연분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아시겠지만 앞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사망 이슈를 먼저 다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해야 될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멘트를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예의인 것 같다. 그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어쨌든 이끌어 주셨던 정말 대단한 분들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의는 충분히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분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장례식 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뭐 다른 거를 길게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멘트는 현재 어차피 우리 장기 투자 포트로 삼성전자를 현재 보유하고 있잖아요. 최근 다양한 이슈 그리고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으로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흐름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훨씬 더 길었어요. 근데 다 해드린 것보다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지속 홀딩 의견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재용 부회장 체계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넘어온 이후에도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회사의 그 오너로 총수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했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제 눈에 띄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회사의 미래나 뭐 이런 건 사실 걱정은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줘야지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략상 국내 주식을 투자하기에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매도죠? 숏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환율만 보면은 당연히 외국인들 지금 우리나라 매수 엄청 들어와야 되거든요? 워낙 강세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략 자체가 구사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내년에 초 정도 되면은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도나 뭐 비중을 줄이는 이런 느낌보다는요 매수를 해야죠. 근데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앞으로 한 두 달, 한 2에서 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좀 보면서 장기 투자 느낌을 하시면서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좀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나 물산이나 삼성 SDS의 상대적인 주가 강세는 뭐 당연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오늘 올라가는 물산이나 생명이나 뭐 SDS 이런 쪽 신라, 호텔신라 이런 쪽을 따라서 매수하시는 건 딱히 여러분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딱히 좋은 건 아니니까 너무 가는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별로 움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룹주에 비해서 이제 흐름이 잘 안 나오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하시면은 내년에는 그 삼성전자 주식이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 우리 리뷰를 했잖아요. 네 종목을 빠르게 봤는데 오늘은 좀 특징이 좀 있었죠. 빨리빨리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ICD고요. ICD 같은 경우는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7.95% 밀렸는데 오늘 지금 5.65%가 더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10% 수익 손실이 넘어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이 3.72%가 급락했어요. 코스피도 0.72% 급락. 근데 오늘 코스닥이 3.71% 밀린 것 치고는 ICD가 5.65면 그렇게 많이 빠진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제가 지수 빠진 거에다가 곱하기 2에서 한 3 정도 하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한 5.65%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그냥 우리가 감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손실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네요. 어쨌든 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ICD를 굳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갈 필요는 없다, 손절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딴 건 아니고 ICD 전화 탐방을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해주시다가 굉장히 불쾌함을 넘어서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단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주주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주주 활동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권을 행사할 정도가 돼야지 주주 대우를 해주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그걸 갖다가 굳이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식 담당자가 저런 식으로 이제 주주를 대하는 거는 이거는 평소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확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ICD 전체의 이미지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대표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절대 아닐 거예요. 저렇게 회사를 잘 운영하시고 깔끔하게 운영하는 ICD라는 회사가 주식 담당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망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사실은 마무리한 건데, 어쨌든 보통 회사의 얼굴은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주들과 마주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주담이에요. 주식 담당자. 근데 보통 이제 얼굴에 해당하는 주식 담당자가 이렇게, 제 개인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면은 끝날 때 쌍욕을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보통 그 국정감사 같은 거 하거나 하면은 마이크 켠 채로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저 새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도 전화가 끊겼다 생각해가지고 혼자 저렇게 욕을 한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이제 주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소에 주식 담당자들이 주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지가 확 나온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영상을 혹시 ICD 대표님이나 임원분들이나 특수 관계자분들이 보시면은 꼭 해당 직원한테 뭐 다른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그냥 주의 정도로만 좀 시켜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엔 좀 도가 지나치긴 했어요. 제가 봐도 쌍욕을 하고 끊는 거는 그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어쨌든 뭐 ICD로 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SK 바이오팜 뭐 이런 종목들, 신일전자 그냥 다 그대로 홀딩입니다. 오늘 신일전자가 오히려 좀 덜 빠졌네요. 0.56% 빠졌는데 이쯤 되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나가도 다 된다라는 그런 의견 좀 제시해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시장도 워낙 안 좋으니까 전 종목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된다라는 의견으로 짧게 제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예고를 좀 해드렸죠.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 확대 이후에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의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방송할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해당하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르셔가지고 절세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제가 원래는 대본을 어떻게 준비했냐면은, 지난주 이제 목금 기재위 국감했잖아요. 근데 목요일날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어떤 의원님이 금요일날 말을 싹 바꿔가지고 그냥 3억 그냥 한 거 현행대로 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듣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혼자서 떠들어봤자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부화내동, 즉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더 이상 밑빠지고 물 붓기,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 같은 쪽에다 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설명을 드리는 거에 에너지를 소비해야겠다, 그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본은 이렇게 썼는데 그냥 하던 거 할 거예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또 물러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역시나 똑같이 제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지겹지만, 이제 지겹고 너무 여러분들도 막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주주 양도세 회피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분산 투자인데요. 자, 지금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죠. 본 자료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방송하면서 그대로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들고 왔는데, 이건 예탁원 홈페이지 가면 누구나 보실 수 있는 종목별 소유자 분포 현황 분석표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에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한 종목 보유한 사람이 전체의 41.4%예요. 그리고 두 종목, 세 종목까지 포함하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10명 중에 7명이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만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이 뭐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억씩 하니까 그 몇 억 되는 돈을 들고 들어와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이 투자 스타일이 변했겠습니까?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스타일은 쉽게 바뀌진 않아요. 그럼 똑같이 몇 억씩 하는 자금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되게 많이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고, 만약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면은 분명히 이 범위 내에 있으실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고 계신 분들 올 연말 정도까지 해당 종목을 최소 3종목 이상으로, 넷, 다섯, 여섯 이상 3종목 초과죠? 초과로 분산 투자를 한번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매수 금액과 수익 금액의 합을 3억 이하로 맞추시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3억 대주주 양도세를 시행하되 종목별 3억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단계로 분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해서 분산 투자 활동, 분산 투자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실제 분산 투자로 인한 효과가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도 최선의 장치가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이미지 하나 보시죠. 자, 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주식수에 따라 가지고 이 위험이 어떻게 바뀌냐인데,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종목이고
여기가 한 10종목쯤 된다라고 봤을 때 한 종목에는 원래 주식이란 걸 투자하게 되면은 이 체계적인 위험, 시장 위험이 있어요. 원래 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리스크, 위험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투자처인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체계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 말고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체계적인 위험, 시장 위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분산입니다. 분산을 이렇게 종목수를 늘려감에 따라 가지고 이 위험의 강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보시면 포트폴리오 수가 증가할수록 가장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서 얻게 된 최소의 위험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체계적인 위험 수준으로 거의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튼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억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 포함해서 3억 이하로 맞춰주면요 뭐 3억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쨌든 양도세를 걷고 싶어서 이렇게 3억이라는 기준을 맞췄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절세한다 생각하고 3억 이하로 맞추시면 돼요. 그럼 우린 양도세 낼 일 없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진짜 크게 한번 떠들려다가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이게요 종목당 3억을 보통 하는 거는 처음에 그 양도세를 갖다가 매기는데 그게 뭐 3억 이렇게 낮추겠다 가족 합산 그러길래 전 처음에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종목당 그 매수 금액 수를 줄여가지고 더 이제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분산 투자는 원래 중장기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확 깨진 게 뭐냐면은 아니 갑자기 기재부에서요 장기 보유자의 혜택은 없다. 이미 혜택을 주어지고 있다.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미 장기 보유자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뭐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야. 단기 투자도 하지 마라. 장기 투자도 하지 마라. 그럼 뭐야? 샀다 팔았다 하라는 건가? 이게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최대한 주식은 길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익을 얻고 실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보여드렸죠. 장기 투자를 오히려 종용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자산이 딱 이제 픽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탄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아니 원래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이거 보고 진짜 뭐 하는 건지 싶었어요 사실은. 자 어쨌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외국은 다 있는데 주식 장기 보유 세금 혜택은 안 준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재부가 해당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저도 쭉 읽어봤는데 반박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단기 투자에 집중되는 우리나라 문화 개선을 어찌되었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장기 투자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될 건데 그런 식의 반응은 상당히 어떤 실망스럽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기재부에서 대주주 양도세 3억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미 3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3가지 이유를 다 확인했고 3가지 이유를 하나씩 이번 주 금요일에 좀 반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 날 증시 라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로 괜히 여러분들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전부터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갖다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본 다음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씀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수직적인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주주 양도세 부분은 분명히 삭제 처리 혹은 이제 연기가 되어야지 정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치적으로 요만큼도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저 같은 분석가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은 결국 피해 누가 봅니까? 여러분들이 봐요. 왜냐면 한쪽으로 쏠리면 한쪽으로 쏠리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중립 지키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참 힘드네요. 오늘 시장이 코스닥 거의 4% 급락하고 마감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저의 뷰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뷰는 그대로 유지, 우리나라 시장은 우상향으로 그대로 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고요. 구독 신청, 알림,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